최고위원의 발언 순서입니다. 예, 우리는 어제 201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를 향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필요 조건들도 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네 분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틀 위에서 우리 당의 유연한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식과 과정 모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를 믿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지금은 단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단합을 해치는 일방적 주장들로 더 이상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에 관련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10년 전 2016년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연찬회장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현대사의 비극을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그 실패의 상징인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당의 미래를 묻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의힘이 2번의 탄핵 과정을 통해 반성이라는 것을 확인은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퇴행적 결집이 아니라 책임 있는 반성과 혁신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된 대통령을 붙잡고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국민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온갖 조롱과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 종편의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서 사법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해당 종편과 그 유튜브를 진행하고 출연했던 분들께 엄중히 경고하고 비판하고 규탄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2분의 지명직 최고위원께서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2분의 말씀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인준받은 전용기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역사를 계승하는 마지막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일 것입니다. 저는 청년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해찬의 민주당에서는 대학생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석의 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도전하고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참으로 값진 일들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참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2012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청년 최고위원을 두었는데 2018년 우리는 그 제도를 스스로 없앴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19년 자유한국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그 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앤 제도를 상대 당은 필요성을 인정해서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결되었고 결국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치러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마지막 지명직 청년위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마지막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님께서도 그리고 많은 최고위원분들께서도 다음 전당대회 전에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는 부응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또 다른 청년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로 민주당의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미경 최고위원의 발언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부분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권미경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노동, 민생 정책을 견인하고 보완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당의 민생 노동 정책을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네팔 홍수로 생사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응팀을 파견하며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 구조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지명 보도 이후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메가투크 노동 규제 완화로 흘렀습니다. 메가투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중대한 사업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메가투크에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노동시간 유연화 주장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52시간 완화 예고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제미션이라는 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모두에게로 확산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주 4.5일제 공약 폐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정부의 약속과 국정기조가 변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메가특구 프로젝트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노동 없는 메가특구 성공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메가특구에서 일하게 될 훌륭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규제 완화 필요성 주장들이 먼저 나오는데 괜한 오해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의 오해는 불식시키고 소통하며 더 나은 대안을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김민석 당대표님께서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시작되면 많은 우려와 걱정도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 발언은 모두 마쳤고요. 김민석 당대표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는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대표가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최고회의 대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 하신 거고요. 최근 저희가 두세 번의 회의 때 그랬듯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는 다시 제가 마지막에 회의 정리하는 거를 정리해서 공유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루틴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최고회의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최고회의를 마무리할 때 논의된 것, 또 정리된 것, 추가로 정리돼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의원방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전원 또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공유를 통해서 당무에 대한 공유 정도를 높이는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를 오늘 제가 사무처 약식 보고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1차 보고를 받기 시작해서 사무처 상설특위 특별위원회 TF 시도당의 순서로 업무 보고를 준비를 한 후에 시작을 할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생중계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업무에 대한 공유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생중계와 별도로 현장에 배석을 원할 경우에 의원들이 다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처에서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박선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전작권 환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이것이 과거와 달리 한미 양국 간의 상당한 논의의 진전도 있고 미국의 대한 인식도 변화했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조금 정리할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선원 최고위원과 또 국방위의 소속위원님들의 논의를 한번 같이 해주셔서 당에 필요하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다룰 기구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으니까 논의하셔서 한번 최고위에서 비공개회의 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당의 특별기구 가운데 1번 기구인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1차 상견례 겸 이 연수 중에 열렸습니다. 우리 이광재 수석특별위원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아주 잘 첫 상견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가성장은 문제는 메가프로젝트 문제는 정부와 당의 다 제1과제이고 대통령님의 직접 추진 과제이고 당으로서도 대표의 직접 추진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각 지역별 책임 의원이 지정되어 있고 위원들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원 전원이 여기 해당됩니다. 소속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의원들께서 필요한 부분에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 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속도전과 함께 우리 당은 특별히 당이기 때문에 사회적 수기와 사회적 참여라는 두 가지 관점을 함께 결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직 임명은 계속됩니다. 현재 3분의 1에서 반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메가 TF가 있고 나머지 TF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상설위 특별위원회가 계속됩니다. 의원 전원은 특별히 초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일반 당직과 상설 당직 외에 앞으로 추가될 TF까지를 포함해서 위원, 장 또는 간사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도부에 또 제게 누구에게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면담하면서 확정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지역의 우리 유권자나 또는 그 구민이나 또는 어떤 사안 또는 국민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역할을 지금 심사숙고해서 당직을 일방 임명이 아니라 당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는 단지 어떤 카톨릭에서의 행사라는 차원을 넘어서 올림픽 이후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이 특별히 지원을 할 것이고 아까 비공개 회의 때 유동수 이미 임명된 단장님과 함께 전영기 최고위원님을 공동단장으로 해서 주로 유동수 최고위원님이 실질적인 총괄을 하시고 전영기 최고위원님께서 공동단장으로 대외 공보 부분을 맡아주기로 하셨고 각 지역도 결합하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실질적으로 김남희 의원과 이해식 의원 두 분을 공동단장으로 보강하고 위원들 보강을 했고 외부 인사도 지금 해서 진행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임명되자마자 현장 제주도부터 바로 좀 달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줬고 그 준비를 해서 지금 들어보니까 오늘 바로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폐회되기 전에 제주도 경찰청하고 일정 조정이 돼서 이미 지금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문화제를 지금 5군데를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름은
예를 들어 무슨 뭐 김광석 청년문화재, 김민기 청년문화재는 그야말로 당에서 제시한 초초초안이니까 실제 정식 명칭은 각 지역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총장님께서 대략 어느 정도의 재정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고 아마 그러면 지금 해당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청년위원회들이 움직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진 이용우 전 의원의 금융증시 경제제도 개선 TF와 오늘 확인된 오기영 의원의 K자본시장 특위는 일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 연석회의를 한번 해서 업무 분장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경우가 당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위와 TF 상임위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합동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당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일의 성과가 협력과 시너지를 이루어지는 것을 특별히 높이 평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어제 확인되고 오늘 최고위원님의 발언들을 통해서 확인된 대로 전당대회를 거친 논쟁의 성과와 웍샷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가 함께할 것입니다. 지도부 모두가 당의 단합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 추천 및 각 세력 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주실 것이고 그것을 함께 지도부에서 의논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전당대회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TF를 외부 인사를 모셔서 만들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미 오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서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도 내외 인사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를 찾는 것과 함께 당내 인사로 공동추진위원장을 저희가 좋은 분을 물색해서 이것도 바로 임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영기 최고위원께서 마지막 임명직 최고위원 방식으로서의 청년 대표성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저희 모두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전영기 최고위원께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에 2번 다 선출되셨고 시민들에 의해서 2번 뽑히셨기 때문에 이 최고위원으로서 청년을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보고요. 다음 전당대회 때 반영될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청년당원 전체의 권역별 순회 등등을 통해서 청년 최고위원을 일반 선출 방법으로 할지 무슨 다양한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배심원도 있고 다양한 어떤 능력 발휘에 이런 것을 좀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주시고 그 방식과 결정 과정 자체를 최대한도로 민주적으로 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 특위를 최민희 최고위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언론은 아니지만 약간의 언론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서의 유튜브와 그렇지 않은 일반 제도 언론, 레가시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제기된 민혁당 건 등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포함해서 그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미디어의 크고 작은 이 교정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당이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의견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서 우리 내외의 어떤 윤리, 미디어 윤리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이번 민혁당 것뿐만 아니라 이 멸칭 문제를 포함해서 각종 유튜브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미디어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도 앞으로 이게 당원 주권 김경수 위원장 산하의 품격 토론에서도 다뤄가겠지만 이 부분 함께 다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좀 제기해 주시고 앞으로 품격 이용선 의원님이 맡으셨는데요. 협동 논의를 통해서 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권미경 최고위원님 오늘 시작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부분을 대변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2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에서 제일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52시간 문제를 포함한
뭐 여러 가지 등등에 있고 또 하나가 정치 기본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금 메가 성장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들에서 자율적인 약간의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있고 또 정청할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의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어떤 노동의 룰 이것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해주시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와의 협의를 시작하셔서 적절한 시점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당의 기구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초벌 논의를 좀 시작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치기본권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래된 숙제인데 보니까 우리 당에서도 몇 번 약속을 했더라고요. 근데 약속을 하고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약속하는 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준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정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최고위원으로서 첫 숙제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네. 하는 것으로. 자, 당 대표께서 제6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해 주시겠습니다. 네, 최고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